네, 오늘 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소비가 줄어들면서 저축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축이 늘면서 가계저축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가 늘면서 유통업계가 호황을 누린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BC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해준 내용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행이나 여가비를 절약을 했고 경기 회복 후에 지출할 능력이 축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보복적 소비에 힘입어서 전국 경제가 올해 5.8%, 내년에는 4%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은 소득의 15%를 저축을 했고요. 35년 만에 가장 높은 저축률을 기록해서 1인당 평균 $5,000 정도의 여유 자금을 즐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드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고 봉쇄 정책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서 여행업계, 숙박업계, 그리고 음식, 서비스업계 모든 산업 분야가 두루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웨스턴 대학의 미란다 굿 교수는요, 국민들이 사치를 즐기기보다는 그동안에 부족했었던 인간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저금은 소비하지 말고 부채를 갚는 등 현명한 지출을 해야 한다. 여윳돈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소비 지출에 즐기지 말고 그동안에 쌓였었던 부채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곧 다가올 코로나 해방 시대 때 진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 같은 것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자신의 여유로 생각을 해서 소비 지출에 힘쓰다 보면 결국 지금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지요. 그런 빚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도 또다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권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정부가 코로나 시대를 같이 헤쳐나가자고 힘을 보태줄 때 그 힘의 축적된 힘을 가지고 나의 부채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챙겨나갈 것인지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주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보선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분노한 민심의 회초리 정말 이렇게 따가울 줄은 몰랐겠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후보들에 비해서 거의 득표율 2자릿수 차이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선거 전에 그랬죠. 여당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 같다. 휘말리는 1% 안팎의 싸움이 될 것이다. 샤이 진보, 그러니까 숨어있는 진보들이 전부 투표장으로 뛰어나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를 이번 선거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번 보선의 결과는 정치적 함의가 상당히 다차원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4년간의 현 정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과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무능의 대표적 사례는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 정책 대실패를 꼽을 수가 있겠죠.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내로남불의 위선의 사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차고도 넘치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세 인상 논란은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 집권 세력은 일만 열면 정의, 공정, 깨끗한 척 이런 것에 매진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정을 뭔가 잘못이 드러나면은 순전히 언론 탓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 탓이다. 전 정부 때문에 그렇다. 이런 오만함과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렴치한 형태가 결국 쌓여서 국민들의 분노가 됐고요. 이 분노가 일시에 이 투표라는 행위로 폭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번 투표의 표심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은요, 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보다 20%포인트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훨씬 높다는 소리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해 9월과 4주부터 현재까지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투표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대세는 바로 이 시기에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전임 민주당 소속 시장들 박원순, 오거돈 이 두 시장이 권력을 악용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문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작전에 실시한 입소스 리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전직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일찌감치 지적해왔던 것이 일반 국민들의 표심이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번 보선은 야당 후보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즉 오세훈, 박영선, 저쪽 부산의 두 후보 이런 사람들의 인물을 보고 뽑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문정부의 무능과 부패, 폭정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는 그리고 민생 파탄난 이 부분을 고쳐보자고 하는 분노로 표출된 국민의 표심이었다는 겁니다. 유력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보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그 응당의 책임을 시스템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시스템이 투표라는 겁니다. 여당이 참패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남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선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인물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조국, 윤미향, 추미애, 김상조, 박주민 이런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 읍참마속하면 하는 그런 자세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잘못된 정책 기조 가감히 바꾸고요. 선거 공약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함의는 진보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었던 운동장이 이번 평가로 인해서 이제 겨우 평평한 운동장이 됐다. 누구나 똑같이 공정하게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이 됐다는 겁니다. 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이번에 이제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서 다른 정당과 제3지대를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것을 흡수 통합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흡수하겠다는 그런 도도한 자세를 보이면 현 정권과 똑같은 결말을 그런 반출을 맞게 됩니다. 1년 뒤에는 야당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당이 심판받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문 정권의 모든 것과 반대로만 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고 공정이 뭔지 그리고 평등이 뭔지 그리고 독선을 제외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 1년간만 열심히 보여주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보선 결과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싶은 것은 어쨌든 승리한 사람은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자기 위안이라도 할 수 있지만 41대 0으로 깨진 현 집권당 지금까지 해왔던 4년간의 행위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괴감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잠옷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볼 때 푸른 기와집의 주인 아저씨나 국회에서 180석 자리를 믿고 횡패를 부리던 집권 여당 사람들이나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서는 아마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야 이게 참 헛된 것이로구나 허공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구나 그렇게 반성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반성이라고는 모르고는 사람들이니까요. 꿈이 없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 가슴 태우며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사랑했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어차피 남은 1년 가지고는 이 허공 속에 묻힌 참담했던 시간들 되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남은 1년 집권당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새롭게 새 발판을 다지게 된 야당 어른들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십시오. 1년 후 국민은 냉엄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연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